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기 브레이커 이기루 변호사. 용PD입니다. 벌써 우리 사기 브레이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4호 피해자님의 사연을 한번 같이 보고 그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 PD가 좀 사연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에 중고 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중고 거래 사기 많이 나요. 많이 생기죠. 네. 2023년 3월 저는 컴퓨터 메인보드가 필요해서 중고나라에서 약 16만 원대의 메인보드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직거래를 선호해서 집과 가까운 곳에 거래할 수 있는 판매자를 찾았고 처음에는 판매자도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판매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송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지 않고 직거래 번거로움 때문에 큰 의심 없이 메인보드 가격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판매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배송을 미뤘고 결국 거래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나서 판매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커뮤니티에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는 16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10만 원대 유아용품에서 200만 원대 컴퓨터 주변기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와, 16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이 중고 어디서 한 거? 중고나라잖아요, 그죠? 네. 중고나라에 신고가 안 들어갔나?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기는 해요. 보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화가 나는 점은 유아용품까지 사기를 친 사실입니다. 어린이 도서책, 퀵보드, 유아용 풀장 같은 다양한 유아용품들이 사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려 했던 물건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사기꾼 김모 씨가 자기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하며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를 할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줬나 보네요. 네. 피해자 모두가 사기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고 신분증까지 받아본 뒤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인증한 사람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게 자기 정보를 이렇게 까고 사기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의심하기가 어렵지. 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기가 좀 어느 정도 사기 건수가 늘어나면 신고가 들어오면 계좌 압류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했다고 하네요. 김모 씨라는 사기꾼은 2021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참여한 단톡방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당시 이미 예전에 사기 행각으로 판결이 완료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더치트라는 사기 행각이 기록되어 있는 앱을 피해가며 사기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이 사기꾼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사기꾼의 삼촌이라는 사람들이 피해자라 합의를 진행 중이고 국선 변호사가 연락하여 물질적 보상은 힘들지만 합의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으나 뭔 소리야? 저는 거절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포기한 상태이며 법적으로 최대한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 160명 중에 100명 정도가 합의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은 사람이 한 60명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하나 있네요. 금액을 변제받을 생각은 없지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기꾼을 최대한 법적으로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며 피해자 단톡방에 남아있는 약 30명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처벌이. 피해자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탄원서를 쓰는 거죠. 탄원서를 써서
뭐 금전적 보상 없이 합의를 보자라는 것도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작은 피해지만 이게 뭐 금전적인 액수로 보면 뭐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작게 처벌을 받아서 또 나와가지고 또 피해자들을 양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자들대로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의 어떤 신뢰성에도 흠집이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질 나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탄원서를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계속 제출하는 게 좀 형량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제일 중요한 양형 요소가 피해자랑 합의를 받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외삼촌이라는 분이 뭐 100명인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합의를 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보통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합의를 보면 피해자들은 알죠. 100%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그렇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래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변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반이라도 주세요. 그럼 합의서 써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최악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범죄자들은 또 형량을 작게 받고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진짜 이건 좀 잘못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개미지옥에 빠지는 느낌으로. 아니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주면 합의해주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또 가벼워지고. 저도 이거 사연 보고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신분증이나 뭐 명의가 본인 거였다라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나마 뭐 얘는 잡을 수나 있는 거지. 남의 신분증 뭐 온라인상이니까 남의 신분증 올려놓고 대포통장 뭐 이렇게 해서 위조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직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물건을 받기 전에 송금을 하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요새 이제 중고나라나 이런 데 보면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야지만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에스크로라고 해요. 에스크로라고 해서 이제 제3자가 거래 양 당사자가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 보내는 사람은 돈 안 줄까봐 걱정인 거고, 돈 보내는 사람은 물건 안 줄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로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제3자가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맡긴 사람이 물건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받았으니까 보내줘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돈을 보내주는 거죠. 만약에, 물건을 보내준 게 확인이 됐는데, 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에스크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인된다 보면 그 돈이 확보돼가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큰 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계좌가 막히지 않아요, 보통? 그게, 하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한동안 그 계좌를 송금 직후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계좌를 이제, 묶어주는. 그게 지금도 있기는 한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묶었다가, 이 신고를 한 사람이 사기 피해를 당한 계좌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 2, 3일 내에 풀린대요. 내가 송금 직후에, 이거 사기구나. 라고 해서, 송금한 시간과 신고한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먼저 송금하고 배송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송이 안 오니까 그때 이제 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어렵고, 사실 그리고 사기 범죄자라고 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아, 네. 사기 범행에 쓰인 계좌라고 해도 그걸 영구적으로 뭐 동결시키는 그런 법도 없고요. 네. 하긴 이 법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 채무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고민이네요.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빨리 피해가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또 이 친구 또 구속당해서 학교 가가지고 다른 기술 배워서 나와갖고 그렇죠. 예. 또 다른 사기 또 치겠네요. 예. 제일 안전한 게 이제 직거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물건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많고 잘 팔리는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파는 2중, 거거든요. 3중으로 네. 파는 거죠. 네. 이건 진짜 어떻게 막을 방법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진짜. 자기 민증 까고, 그럼 당연히.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 신고하는 거. 네, 있어요. 당근마켓 이런 거 보면 매너 온도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제 믿고 거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러한 사기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이렇게 조치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그 판매자의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을 해서 물건을 받았을 때 돈은 일단 받아놓고 이제 물건을 받았을 때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일단 빨리 이런 피해들이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알려져야 더 사기를 못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빨리 잡힐 것이고, 스스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피해를 당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직거래를 한다고 내지는 뭐 자기 신분을 다 밝혔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판매자에 대한 검색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게. 돈 붙이기 전에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전화번호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네.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일단 빨리 신고를 하셔서 이런 신고는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빨리 신고를 하시면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오늘 사연도 사연이지만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범죄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기 위해서는, 내 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말 그대로 소송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제도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형사 재판 받는 재판부에다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형사 판결문에 이 사람의 처벌에 대한 부분도 써 있지만 누구한테 얼마를 배상하라라는 그런 판결문도 써 있습니다. 따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돈을 더 들이고 뭐 이런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을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일단 판결문을 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실제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안전장치 차원에서
한번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금액이 작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서 단체 소송 같은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입시일반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사실 결국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근데 또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집단으로 의뢰를 해서 사건을 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오셔야 될 부분이, 모든 피해 금액을 다 변제할 만큼 재산이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조금 생겼을 때 피해자들끼리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기꾼 조회하는 데가 이제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도 있고 더치트라는 앱도 있고 중고나라 자체에도 저기 있어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야? 사이버 수사국이요? 한번 넣어볼까? 나한테 사기치네? 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 그러니까 뭐 접수만 돼도 그러니까 최근 뜨나 봐요. 3개월 동안 3회 이상이잖아. 네. 어. 3번 접수만 돼도 나중에 사기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메뉴에 사기 뜨네요.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최근 3개월 내에 3회 이상 사기 신고가 된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싹 사기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유용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중고거래 사기 이런 애들은 단기간에 막 여러 명한테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기 번호가 떠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해도 내 피해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는 거를 막는 것도 되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놈이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고, 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같은 수법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가가가지고 똑같이 해먹으니까 나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신고해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출연을 해주시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왜 그때 이런 사기를 당했는지, 또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사연을 좀 올려주시면 어떤 수법으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또 뭐 사후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피해자, 더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좀 나선다, 내가 좀 사회에 좀 이바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제보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고거래 사기 사연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이런 사기를 나도 당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면 댓글들 달아주시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브레이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기루 변호사 영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정확한 시간에 전화를 해요. 아침마다요? 그러니까 K뱅크로 그 가지고 계셨던 1억 2천만 원을 다 보내셨어요? 그러지 다 보냈죠. 피해자면서도 피해자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 됐어요. 보이스피싱의 피의자가 되신 거죠.